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오늘은 기초영문법 이거 하나로 끝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슨 1부터 레슨 25, 25개를 쭉 연이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를 정리했으니까요. 집중하셔서 끝까지 보시면 기초영문법이 정리될 것입니다. 자, let's think.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뭐를 생각하면서? 문장이란 뭘까? 문장이 왜 중요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요. 문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을 끝까지 한 것을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건 문장이에요. 근데 나는 학교에 말을 하다 말았잖아요. 말을 끝까지 안 한 건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문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문법에 있어서 문장이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문법은 문장하고 만났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겨요. 네, 문장의 구조에서도 또 문장에서 어떻게 동사를 쓸 것인지 또 문장에서 주어에 누가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다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함께 문법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문장이란 무엇인가예요. 자, 문장이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문장에는요,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없는 문장은 없어요. 문장의 주인공을 우리가 주어, 영어로는 subject라고 하는데요. 이 subject 주어 자리에는 누가 했는지, 뭐가 그랬다는 건지, 무엇이 그렇다는 것인지 이처럼 누가 뭐가 무엇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쓸 때는 약속이 있어요.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를 쓰고 마지막에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중에 하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에는 뭐가 항상 있다고요? 그렇지. 주어, 문장의 주인공이 있다고요. 자, 여기 문장을 한번 보세요. I run. 내가 뛴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자, 이 문장에 반드시 주인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뛴다는 거죠? 그렇죠. I가 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I가 여기서 무엇이다? 주어이다. 이처럼 문장에는 주어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를 찾으세요 했을 때 주어 누구다? The puppy runs. 그 강아지가 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누가 뛴다고? 그렇지. The puppy가 뛴다고요. 그래서 the puppy는 뭐다? 주어이다. 이렇게 문장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문장엔 반드시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 문장의 주인공이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뭐가, 무엇이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문장을 쓸 때는 약속이 있는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마지막에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중에 하나를 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슨 3에서 4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는 무엇이 있다고 배웠죠? 주어가 있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영어로는 subject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수러, predicate이 있대요. 그런데요. number two, 수러, predicate 안에는 뭐가 있대요? 동사가 있대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문장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주어는 우리가 이해했죠. subject. 뭐였었죠? 문장의 주인공이었고 누가, 뭐가, 무엇이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predicate은 뭐예요? 수어라는 거는 뭐죠? 그쵸? 술술 설명해 주는 파트를 얘기해요. 어쩌고 저쩌고 뒤에 설명해 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I run fast. 나는 빨리 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누구? 그렇죠. I, 내가, 나는 이렇게 주인공의 자리에는 I가 왔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나는 뭘 했다고요? run fast. 빨리
뛰었다고요. 빨리 뛰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를 술술술 설명해 줬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항상 문장에는 주어와 수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안에 동사가 있대요. 동사는 간단해요.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는데 자, I run fast에서 이렇게 수러 여기 자리에 동사가 있대요. run일까요? fast일까요? 그렇지. run이 뛴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는요. subject,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ractice 문제 한 개만 풀어볼 건데요. 주어와 수어와 동사를 찾으세요. I hit the ball. 나는 공을 친다. 나는 공을 친다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주어,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가 했다는 거죠? 그렇지. I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를 뭐라 부른다? 주어라 부른다. 그리고 수러. 이 I가 뭘 했는지를 술술술술 설명해 주는 파트. 어디다? hit the ball. 그래서 hit the ball. 공을 친다. 요 부분이 수러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를 쫑알쫑알 술술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동사 찾을 건데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무엇일까요? 그렇죠. hit이 동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주어가 뭘 했는지 설명해주는 수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esson 5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종류 두 개만 볼 건데요. 하나는 평서문, 하나는 의문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평서문은요,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의문문은요, 뭐지?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말해주는 문장은요, 영어로 telling sentence라고도 하고 어려운 말로 평서문이라고도 하죠. 평서문의 약속은 뭐예요? 첫 글자 대문자로 쓴다. 문장의 마지막은 마침표를 찍는다 이고요. 이런 문장들이 평서문이에요. I am hungry. 나는 배가 고프다. 그냥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말해줬어요. 그래서 평서문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는 문장, 영어로 asking sentence는 뭐죠? 의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의문문에서의 약속은 뭐예요? 첫 글자는 대문자, 문장 마지막은 물음표를 찍어줘요. 그리고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자, 이 문장 어때요?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레슨 6부터 9까지의 내용입니다. 명사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명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명사와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란 무엇일까요? 명사는 간단히 말하면 이름이에요. 사람, 장소, 물건의 이름인데 동물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이름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teacher, 선생님, mom, 엄마, dad, 아빠, kid, 아이.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이름들, 말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명사라고 한대요. 자, 장소의 이름도 명사래요. school, 학교, house, 집, park, 공원, 이런 말들도 명사라고 합니다. 장소의 이름들 말하는 거예요. 자, 물건의 이름도 명사인데요. book, 책, pencil, 연필, desk, 책상, 이렇게 물건의 이름들도 명사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동물의 이름도 명사입니다. 어떻게요? dog, 개, cat, 고양이, rabbit, 토끼. 이렇게 동물의 이름들도 명사예요. 그래서 사람, 장소, 물건, 동물의 이름이 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단수명사, singular noun, 단수명사란 명사 하나일 때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명사가 하나일 때는요. 명사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 어를 붙여서 하나임을 나타낸대요. 자, 여기 보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러면 a book일까요? books일까요? 그쵸?
a book 이렇게 하나일 때 뭐 붙인다? 어를 붙여서 하나임을 나타내는데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명사가 하나이고 명사의 첫 소리가 A, E, I, O, U의 소리로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 앞에 on을 붙여서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어떻게요? 여기 보면 계란이 있어요. 영어로 egg인데요. egg 소리가 났네? 이건 어디에 있는 소리죠? e에서 나온 소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a egg다 아니면 an egg다. 그렇죠. an egg가 된다고요. 그래서 명사의 첫 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가 붙을지 on이 붙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 desk예요? on desk예요? 그렇죠. a desk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오렌지가 하나 있어요. a orange or an orange. 어떤 게 맞을까요? 그쵸. an orange가 되죠. 왜요? 명사가 하나이고요. 시작이 A, E, I, O, U의 소리이면 명사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하나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요. 레슨 8과 9의 내용인데요. 명사가 그러면 이번엔 여러 개일 때, 즉 복수 명사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A book, a pencil, an egg, an acorn. 책 한 권, 연필 하나, 계란 하나, 또 도토리 하나. 이건 다 뭐야? 명사가 하나인 것을 나타낼 때 썼던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요. books, pencils, trees, 또 tomatoes, watches, boxes 이런 것들은요. 맞아요. 명사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쩔 때는 s를 썼고요. 어쩔 때는 es를 써서 여러 개인 걸 나타내 줬거든요. 우리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자, 명사가 여러 개일 때 보통은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여서 나타내요. 자, 이렇게 책이 여러 권이잖아요. 그럼 a book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권이니까 s 붙여서 books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명사가 여러 개인데 명사 뒤에 es를 붙여서 여러 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명사가 chshsox로 끝나면 명사 뒤에다가 es를 붙여서 복수 명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인 걸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책이 여러 권이었을 때는 우리가 book이 아니고 books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box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box가 아니라 boxes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es가 붙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box는 x로 끝났거든요. 이거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해볼 거예요. 그림을 보고 s와 es 중에 맞는 말을 쓰세요. 자, peach 복숭아예요. 뭘로 끝났어요? ch로 끝났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다? es 붙여서 여러 개인 거 나타내기로 했어요. chshsox로 명사가 끝나는데 여러 개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number 2는 cap인데요. cap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나타낸다? 맞아요.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caps 이렇게요. 자, 우리가 서머리 한번 해볼 건데요. 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사람, 장소, 물건, 동물의 이름이다. 우리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런데 하나일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준다고요? 명사 앞에 어나 on을 쓴다. 보통은 명사 앞에 어를 써요. 어떻게 해요? A desk, 책상 하나, a bed, 침대 하나 이렇게요. 그런데 명사가 A, E, I, O, U로 시작하면 그런 소리로 시작하면 명사 앞에다 on을 붙인다. 어떻게? An acorn, 도토리 하나, an apple, 사과 하나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 개를 나타낼 때는요. 명사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요. 어떻게 해요? 보통은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여요. desks,
책상 여러 개, 그러니까 책상들, beds, 침대들 이렇게요. 그런데 명사가 chshsox로 끝나면 명사 뒤에다가 es를 붙여서 여러 개인 것을 나타내줘요. 어떻게 해요? benches, 벤치들, 긴 의자 있잖아요. 공원에 가면 있는 긴 의자. potatoes, 감자들 이렇게요. 정리되셨죠? 자, 이번에는 레슨 10 고유명사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명사는요, special name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명사는 우리가 사람, 장소, 물건, 동물들의 이름이다. 요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고유명사는 그 중에서 보다 특별한 이름을 말해요. 여기 누가 있어요?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수를 singer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니까 명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수의 이름이 제니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니는 뭐예요? 그 가수의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니는 고유명사다, special name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singer는 그냥 명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고유명사는 특별한 이름, special name이라고 부르잖아요.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은 첫 글자가 항상 대문자입니다. 자, 요렇게 고유명사, 특별한 이름에는요, 첫 번째 자신만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특별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그림 보면 a girl, 소녀가 있잖아요. 이 소녀의 이름은 Rachel이래요. 그래서 이 girl을 나타내는 특별한 이름, 이 girl의 이름은 Rachel이어서 Rachel이 고유명사입니다. 자, 여기 a puppy,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이름이 있을까? 있네요. Spot이래요. 그래서 이 Spot은 이 퍼피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름이다. 고유명사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자, 고유명사, 특별한 이름, special name에는 두 번째 장소의 이름, 도시, 나라, 학교, 산, 강, 공원의 이름이 바로 또 특별한 이름이 될 수 있는데요. A park, 공원. 이 공원의 이름이 Seoul Forest Park. Seoul Forest Park라는 공원이래요. 여기 보시면 S도 캐피털, F도 캐피털, B도 캐피털이잖아요. 특별한 이름은 첫 글자가 대문자인데 이 특별한 이름의 경우 단어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럴 때에는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줍니다. 왜요?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그림은 뭐죠? A river, 강이에요, 강. 그런데 이 강의 이름이 있을까? 한 river, 한 river라는 river래요. 그래서 한 river는 사실 뭐냐면 이 river의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름이다 보니 H도 capital, R도 capital, 각각의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capital, 대문자로 써주었습니다. 자, 우리 practice 한 개만 할 거예요.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에 위표하세요. 자, 첫 번째 문장,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아요. I visited America. 나는 미국을 방문했었어. 가봤다는 거죠. I visited America.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그치. 두 번째 게 맞아요. 왜요? America는 나라의 이름, 즉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A를 capital로 써줘야지 맞아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My sister's name is Sarah.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My sister's name is Sarah. 맞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왜요? Sarah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특별한 이름이고 그래서 S를 capital로 써줘야지 맞아요. 자, 3번 문제입니다. We went to Everland. 우리는 에버랜드에 갔었어 라는 문장인데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 went to Everland.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그렇지. 두 번째 게 맞아요. 이제 눈치채셨죠? 이렇게 특별한 이름,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줍니다. 자, 고유명사는 특별한 이름, 영어로 special name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름은 첫 글자가 항상 대문자입니다. 자, 고유명사, 특별한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을 나타내는 말,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 장소의 이름이 있어요. 도시의 이름도 있고, 나라, 학교, 산, 강, 공원의 이름이기도 해요. 자, 명사는요,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special name, 특별한 이름은 그 중에서 세상에 딱 하나인 것을 말해요. teacher 하면 선생님 이어서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Leah teacher 하면 세상에 딱 한 명이니까 그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되는 것처럼요. 자, 이번에는 lesson 11, 명사의 소유격입니다. 명사의 소유격은요, 누구의 것인지 나타내는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구 거냐고. 소유는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것인지 나타내는 말인데요. 간단해요. 명사 뒤에다가 apostrophe. apostrophe가 뭐예요? 요거 조그만 점 있잖아요. apostrophe s를 붙이면 누구누구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mom 하면 엄마인데 엄마의라고 말하고 싶으면 moms 이렇게 하면 되고요. My friend 하면 나의 친구인데 나의 친구의라고 하고 싶으면 my friend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Ellie는 사람의 이름인데 Ellie의 하면 Ali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누구의는 원래부터 혼자 오지 않아요. 누구의는 왜 필요하냐면 누구의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mom's 엄마의 book 이렇게 쓸 수 있고요. My friends 나의 친구의 cup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lice 엘리의 dress라고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명사의 소유격 누구누구의 다음에는 항상 명사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사의 소유격을 만드는데 명사가 s로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티셔츠가 하나. 그런데 이 티셔츠는요. 우리 언니의 티셔츠래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my sister 하고 apostrophe 찍고 s를 하면 나의 언니의가 되고요. t-shirt는 영어로 t-shirt니까 my sister's t-shirt 하면 내 언니의 티셔츠가 됩니다. 여기 s 안 붙습니다. 그냥 t-shirt 해야지 우리가 입는 그런 티셔츠라는 뜻이 돼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를 보면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언니들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니의 컴퓨터가 아니라 언니들의 컴퓨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My sisters 하고 apostrophe s 또 찍고 컴퓨터 할까? 아니면 my sister 나의 언니들 하고 apostrophe를 뒤에만 한번 찍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았어요. 여기에서 이 경우에는 뒤에다가 s로 끝난 단어 뒤에다가는 apostrophe 다음에 s를 다시 찍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apostrophe만 찍는다. 그래서 명사가 s로 끝나면요. apostrophe s가 아니고 s로 끝나는 명사 뒤에다가 apostrophe를 쓴다.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의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자,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림과 한국말을 보고 맞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 거북이 한 마리. It is my brother's turtle. 그것은 내 남동생들의 거북이다. 남동생들의 거북이에요.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brother가 아니라 brothers인데 그러면 어떻게 쓴다? 그렇죠. apostrophe를 바깥에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s 안 씁니다. 그래서 it is my brother's turtle.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내 남동생들의 거북이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It is my family's TV. 그것은 내 가족의 TV이다 인데요. 자, family's 어떻게 쓰면 될까요? 내 가족? 단수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어떻게 쓴다? My family 쓰고 apostrophe 찍고 그렇죠? s를 밖에 쓴다. 요렇게 하면 It is my family's TV 해서 그것은 나의 가족의 TV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소유격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누구의 것인지 나타내는 말을 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하고 apostrophe s를 찍어서 누구누구의라는 뜻이 되는데 어떻게? Dad's 그러면 아빠의 여기 apostrophe s 찍은 거 보이시죠? 자, Ellie's 하면 Ellie의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누구의 무엇은 어떻게 한다? 누구누구의는 명사 apostrophe s 하고 바로 뒤에다가 무엇에 해당되는 말을 쓰면 되는데 어떻게? Dad's bicycle 이렇게 하면 아빠의 자전거가 되고 Ellie's book 하면 이렇게 하면 엘리의 책이 된다. 자, 세 번째 그런데 명사가 s로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apostrophe만 붙는다. 자, 어떻게? My friends school 여기 보면 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my friends 하고 s가 붙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apostrophe만 찍는다. 그래서 내 친구들의 라는 뜻이 되고 학교 school 이렇게 쓰면 내 친구들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자, the bird nest도 마찬가지. birds 하면 새들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apostrophe만 찍어서 새들의가 되고 the bird nest 하면 그 새들의 둥지가 된다. 자, 이번에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란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verb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서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기서의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동사의 종류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뭐라고 했죠? 춤을 추고 있네. dance 하면 뭐다? 춤추다 라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동사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동사란 무엇일까요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 해요. 자, 그림을 보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run, 뛰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두 다리를 움직이는 것 동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들 세 명이 뭐라고 있어요? jump 하고 있네요. jump는 위로 뛰는 거. 자, 이렇게 점프하다 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요? 동사라고요. 왜? 두 다리를 움직이니까요. 또 두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도 동사래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죠? clap, 박수치다 이런 뜻인데요. 두 손을 움직였으니까 동사다. 여기 보면 아이가 뭐라고 있어요? 뭔가 공을 잡고 있네. catch, 잡다도 동사다. 왜? 두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동사란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든 말을 얘기해요. 이렇게 아이가 막 웃고 있어요. 소리내서. 그걸 뭐라 하죠? laugh, 소리내서 웃다 라는 뜻인데요. 웃을 때 움직이잖아요. 동사입니다. 이 아이는 뭘 해요? 뭘 오물오물 씹고 있네. chew, 씹다도 동사예요. 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practice에서 단어들 중에 동사를 한 번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hit, 치다.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네. 동사예요. 간단하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hill,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No. 명사예요. 명사. 이름. 그쵸? 자, 세 번째 그림, eat, 먹다. 먹을 때 우리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입을 움직이잖아요. 동사예요. puppy, 강아지. 동사일까? 그렇지. 명사예요. 동물의 이름이니까. 자, 마지막 그림 sweep 동사입니다.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바닥을 쓸고 있죠? 쓸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란 뭐라고요? 두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 run, 뛰다, kick, 차다, jump, 위로 뛰다 다 동사입니다. 또
두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 clap 박수치다, catch 잡다, hold 꼭 잡고 있다, 다 동사예요. 결국 뭐다?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든 말은 동사이다. 예를 들어 eat 먹다, laugh 깔깔깔 웃다, chew 씹다, 다 동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현재형은요,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people walk 이런 거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걷는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she walks 그녀는 걷는다. 이런 말들이요.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동사니까 현재형, 동사의 현재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people walk에서는 동사를 그대로 썼죠. 그런데 she walks에서는 동사 뒤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s를 붙였어요. 이처럼 동사의 현재형은요,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동사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동사의 현재형은 지금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동사인데요. 동사를 그대로 써서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다? 주어가 I, you, we, they이거나 여러 명, 여러 개일 때입니다.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어가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정해지니까요. 자, I walk. 이때는 동사가 어떻게 됐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썼네. 그래서 나는 걷는다. 이런 말이 되었어요. 왜? 주어가 I니까 우리 동사 모양 안 바꾸고 현재형을 나타낼 거예요. 현재형?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We walk도 마찬가지. We walk 하면 우리는 걷는다인데 주어가 we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의 변화 없이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They walk도 마찬가지. 그들은 걷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동사의 현재형,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는 동사를 쓸 때 주어가 he, she, it이거나 한 명 한 개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보통은 동사 뒤에다가 s를 써서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낸대요. 어떻게? He runs 이렇게요. 그는 뛴다 할 때 s 붙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s를 붙여준다고요. 왜? 주어가 he가 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주어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현재형 동사에 s를 붙여줄지 말지가 결정된다고요. She runs 이렇게요. 그녀는 뛴다 이럴 때도 runs 뒤에 s가 붙었어요. 그죠? 주어가 she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현재형, 동사를 알맞게 써주세요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써요? I run in the park 하면 나는 공원을 뛴다. 공원 안을 뛰는 거겠죠? 그러면 you인 경우에 너는 공원 안을 뛴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You run in the park 이렇게 쓰면 돼요. 그는 공원 안을 뛴다 어떻게 말한다? He runs S 붙었어요. in the park 하는데 마지막 거는 미리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She watches 할 때 S가 붙는 게 아니라 ES가 붙었다. 왜? CH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쵸? 기억나죠? She watches TV 하면 그녀는 TV를 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 어떻게 나타내는지, 즉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는 동사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주어가 I, you, we, they이거나 여러 명, 여러 개일 때 동사를 그대로 써서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I walk처럼요. 나는 걷는다, we walk, 우리는 걷는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주어가 he, she, it이거나 한 명, 한 개일 때는요. 보통은요, 동사 뒤에 s를 써서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낸대요. 그런데 동사가 ch, sh, x, so로 끝나면요. 요때는 es를 동사 뒤에 써서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냅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의 과거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과거형은요, 지나간 일에 대해 나타내는 말을 뜻하고요. 뜻은 뭐뭐 했다가 됩니다. 왜?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첫 번째, 동사 뒤에다가 그냥 ed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이 아예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동사의 과거형은 지나간 일에 대해 나타내는 말로써 뜻은 뭐뭐 했다가 되는데, 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주로 동사 뒤에 ed를 붙인다고요. 어떻게? I jump는 나는 뛴다, 점프한다 라는 현재형, 지금의 일을 나타내는데, 과거형은요? I jumped 해가지고 점프 뒤에 뭐가 붙었다? ed를 붙여서 지나간 일을 나타낸다고요. I opened the door. 나는 그 문을 연다 라는 뜻의 현재형, 지금의 일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과거형, 지나간 일을 나타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I open the door 이렇게 한다고요. ed 붙인다고요. ed. 그래서 주로 ed를 붙여서 뭐를 한다? 과거형을 만든다. 자, 그런데요. 동사가 e로 끝날 때는요. d만 붙여요. e로 끝나는 거 뒤에 다시 ed 붙이기 없기. d만 붙입니다. 어떻게? I like the book 했을 때 나는 그 책을 좋아한다 라고 지금의 일을 나타내는데요. 동사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e로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거형을 나타낸다? d만 붙여서. 그렇죠. I like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좋아했었다 라고 지나간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동사의 과거형은 뭐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이고 뜻은 뭐뭐 했다인데 동사의 모양이 변해서 과거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대요. 자, I run 하면 나는 뛴다 라는 현재형, 즉 지금의 일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I ran 했더니 뭐가 됐다? 나는 뛰었다 라고 하는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과거형이 되었다. I eat breakfast 하면 나는 아침 식사를 한다 라는 현재형 동사, eat은 현재형 동사인데, 즉 지금의 일을 나타내는 말인데 I ate breakfast 하면 나는 아침 식사를 했다 또는 했었다 라고 하는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데요. ed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eat에서 ate로 모양이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어서 과거형을 나타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I go to school도 마찬가지.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다닌다 라는 현재형 동사인데 go'd가 아니고 went를 써서 I went to school. 난 학교에 다녔었다, 다녔다 라고 하는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과거형 동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run이 ran으로, eat이 ate로, go가 went로 모양이 확 바뀌어서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한번 해볼게요. 동사를 지나간 일들에 대해 나타내는 말로 바꾸어서 쓰세요. 자, number one, the kids. 그 아이들은 dance, 춤을 춘다 라고 하는 현재형의 문장인데요. 어떻게 하면 과거가 되죠? The kids danced. e로 끝났으니까 우리 d만 붙여서 그 아이들은 춤을 추었었다 라고 하는 지나간 일에 대해 나타내는 말, 즉 과거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My dad cooks. 나의 아빠는 요리를 한다 라는 현재형, 지금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어떻게 과거형으로 바꾼다? 그렇죠. My dad cooked 해서 ed를 붙여가지고 지나간 일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The bird sings. 그 새는 노래를 한다 라는 현재형 문장인데요. 즉, 지금의 일을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어떻게 과거형으로 바꿀까요? 그렇죠. The bird sang 해서 모양이 완전 바뀌었네. 모양이 바뀌어서 과거형을 나타내주는 동사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예요. sing이 sang으로 바뀌어서 그 새는 노래를 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 지나간 일에 대해 나타내는 말을 배웠는데요. 뜻은 뭐뭐 했다이고요. 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주로 동사 뒤에다가 ed를 붙이는데 이것처럼요. I jump 하면 지금 내가 점프하는 건데 I jumped
ed를 붙였더니 나는 점프를 했었다 라는 말이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동사가 e로 끝나면 우리 d만 붙여서 과거형 만든다고요. 어떻게? I like the book. 나는 그 책을 좋아한다 라는 현재형 문장에다가 I liked d를 붙였더니 여기 d를 붙였더니 나는 그 책을 좋아했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 된다고요. 자, 세 번째, 동사의 모양이 변해서 과거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떻게? I run. 나는 뛴다. 현재형 문장인데요. I ran. 나는 뛰었다. 라는 과거형 문장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거라고요? 모양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렇게 해서 과거형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인칭 대명사의 주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요. 명사 대신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pronoun에서 pro는 뭐뭐 대신 나오는 명사니까 pronoun 하면 대명사가 되는데요. 자, 왜 쓰느냐면 반복이 싫어서 쓰는 거예요. 앞에서 뭐 제니가 학교를 갔다. 그래서 제니를 봤을 때 나는 제니한테 질문을 했더니 제니가 말하기를 이렇게 자꾸자꾸 얘기하면 되게 반복이 되고 지루해지니까 제니 대신에 she를 쓰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을 대신하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나누어서 나, 너, 우리 같은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인칭대명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칭대명사에는 물건과 동물을 대신하는 말, 그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는 말부터 우리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런 인칭대명사들 사이에는 주어 자리에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주어 자리에만 오고 사람을 대신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요? I, you, he, she, we, they 같은 말들이요. 나는, 우리는, 그는, 그녀는, 우리는, 그들은 이런 말들은 주어 자리에만 올 수 있어요. I love the song. 자, I 어느 자리에 왔다? 주어 자리에 와서 I love the song. 나는 그 노래를 좋아한다. 라는 말이 되었어요. You love the song도 마찬가지. you가 어느 자리에 왔다? 주어 자리에 왔다. He loves the song. 그는 그 노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he가 어느 자리에 왔다?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She loves the song 에서도 she가 주어 자리에 온 거고 will love the song 에서도 we가 주어 자리에 왔고 they love the song 에서도 they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요렇게 다 어디에 왔다?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인칭 대명사 주격이다. 요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인칭 대명사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 물건, 동물을 대신하는 말도 포함이 돼요. 주어 자리에 오고요. 물건, 동물 대신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it, 그것은 이라는 뜻으로 하나를 칭할 때 말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it is a book 하면 그것은 책이다. 책 한 권이다 하는데 it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왔다? 주어 자리에 왔다. 그죠? it is a cat 했을 때도 it이 어떤 자리에 왔어요? 주어 자리에 와서 그것은 고양이 한 마리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they, 그것들은 이라는 말도 주어 자리에 와요. 그것들은 이기도 하지만 아까 앞에서는 뭐였죠? 그들은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they는 여러 명, 여러 개, 여러 마리 다 쓰는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쓰고 물건한테도 쓰고 동물한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They are books. 그것들은 책들이다. they가 어느 자리에 왔다? 주어 자리에 왔다. They are cats. 그들은 고양이들이다. they가 어느 자리에 왔다? 주어 자리에 와서 그것들은 고양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들 인칭대명사 주격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한국말에 맞게 인칭대명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인데요. 자, 인칭대명사 주격 여기 쪼르륵 써놨어요. I, you, he, she, it, they, we. 여기서 골라서 쓰면 돼요. 자, number one. 나는 배가 고프다. 다 1번, 2번, 3번을 보면 다 주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뭘 써야 할지를 보고 찾아 쓰시면 되는데 Number one, 나는 배가 고프다.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I am hungry 하면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Number two, 우리는 피자를 먹는다. 우리는에 해당되는 말은요. 우리는에 해당되는 인칭대명사 주격은 뭐다? 그렇죠. we죠. We eat pizza. 우리는 피자를 먹는다가 되고요. 자, 3번 문제. 그것은 나의 책이다. 했을 때 그것은에 해당되는 인칭대명사 주격은 무엇이다? it. 그렇죠. It is my book. 그것은 나의 책이다. 이런 말이 돼서 다들 인칭대명사 주격을 사용해서 만든 문장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인칭대명사 주격은 뭐냐면 주어 자리에 오는 인칭대명사들을 말하고요. 자, 나는이 있었고, 너는이 있었고, 자, 그는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은이 있었습니다. 나는은 1인칭, you는 2인칭, she, it은 3인칭. 제가 이렇게 칸을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인칭이란 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그냥 미리 써놓은 거니까 막 암기하려고 들지는 마세요. 자, 또 뭐가 있었죠? 우리는이 있었고 너희들은, 그쵸? you는 너는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이기도 해요. 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은이 있었는데 they는 그들은도 되고 그것들은도 되었었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칭대명사 소유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칭대명사 소유격은요,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나의 책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책이고 이럴 때도 누구의, 우리의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인칭대명사 소유격은요. 사람 대신 써서 그러니까 대명사들 중에서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가 있냐? my, 나의, your, 너의, 너희들의 이런 말이 있고 his, 그의, her, 그녀의, our, 우리의, their, 그들의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들 뒤에는요, 명사가 반드시 꼭 따라옵니다. 어떻게? It is my 하면요, 문장이 틀린 거예요. 그것은 나의? 되게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It is my book 해야 그것은 나의 책이다 라고 문장이 정확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my로 문장이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my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맞는 거예요. It is your house. 그것은 너의 집이다. 이렇게 your 다음에 집이 따라온 거 보이세요? 명사가. 이렇게 쓴다고요. It is our dog. 그것은 우리의 개이다. 이렇게 명사가 뒤에 꼭 따라옵니다. 자, 인칭대명사의 소유격, 장소, 물건, 동물 대신 써서 누구의 것인지 나타내주는 말인데요. it, 그것의, their, 그것들의 라는 말도 있습니다. it's, 여기에 보면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이 다음에 apostrophe 찍는 거 아닙니다. 안 찍고 s만 붙어요. 그래야 그것의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말들 뒤에도 역시나 명사가 꼭 따라오는데요. The dog wags its tail. 그 개는 wax 흔들어요. 흔들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것의 tail, 꼬리를. 그래서 이렇게 it 하면 그것의 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the birds make their nest. 그 새들은요, 만든대요. 뭘요? 그들의 둥지를. 여기서 their은 그것들의, 그들의 라는 뜻으로, 그쵸?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줘요. 이 새들의 것이죠. 그쵸?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명사를 인칭대명사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그녀의 차이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It is, 그쵸? her car 해야 그녀의 차이다가 되죠.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나비 한 마리를 보았다. I saw a butterfly. 그런데 그것의 날개들은 노란색이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의에 해당되는 말 뭐다? its wings. 그것의 날개들은 were yellow 해서 its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자, Sarah는 그들의 선생님이다. Sarah is their teacher가 맞죠? their 하면 그들의에 해당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 소유격은 무엇이다? 누구의 것인지 나타내주는 말로써 뭐다? my, 나의라는 말이 있고 또 your, 너의라는 뜻이 있고 his, 그의가 있고 her, 그녀의 it, 그것의 our, 우리들의 your, 너희들의 their, 그들의 그것들의 요런 말들이 있고 요 말들은 다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인칭 대명사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시대명사 단수 복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는요, 이것저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 단수라는 것은 하나, 한 개,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is and that이 그런 말이죠. 자, this는요, 말하는 사람에게서 가까이 있는 것 하나를 의미합니다. 뜻은 이것이고요. 여기 아이가 연필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연필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this is a pencil 하면 이것은 연필이다 라는 뜻의 문장으로 this는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this is an eraser 하면 이것은 지우개 하나이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this는 이것하고 가까이 있는 지우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거죠. 자, that은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요. 뜻은 저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아이가 멀리 있는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That is a book. 저것은 책 한 권이다. 이렇게요. 또요. That is a desk 하면 저것은 책상이다라는 표현으로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이 여자아이가 가리키고 있는데 멀리에 있는 책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that은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시대명사 똑같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수를 알아볼 건데요. 이것들, 저것들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거고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아까 this, that은 하나였잖아요. 요렇게 these, those는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들인데요. 자, these는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것 여러 개를 의미해요. 뜻은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지금 연필을 한 자루가 아니라 세 자루나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these are pencils. 이것들은 연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연필들이 아이로부터 가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남자아이가 지우개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우개가 어디에 있어요? 남자아이로부터 가까이 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These are erasers. 이것들은 지우개들이야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hose는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뜻은 저것들입니다. 여기 여자아이가 책 두 권을 가리키고 있는데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Those are books. 저것들은 책들이야 라고요. 또요, 두 번째 그림에도 보면 여자아이가 멀리 있는 책상 여러 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ose are desks. 저것들은 책상들이야 라고요. 자, 이번에는 practice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한국말 문장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세요. 첫 번째, 이것들은 새들이다. 이것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이네요. this가 아니고 이럴 땐 뭘 쓴다? 그렇죠. these를 써서 여러 개인데 가까이 있는 거. These are birds 하면 이것들은 새들이다 라는 문장이 되죠. 자, number two. 저것은 연필 한 자루이다. 자, 하나를 가리키는 말 this나 that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멀리 있는 저것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that is a pencil. 저것은 펜슬 한 자루이다 라는 말이 되고요. 3번. 이것은 나의 책상이다 라는 말이니까 이것, 가까이 있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뭐죠? This is my desk 하면 이것은 나의 책상이다가 됩니다. 자, number four. 저것들은 그들의 가방들이다. 저것들은 여러 개를 가리키는 말인데 멀리 있는 거였죠? 무슨 말이 있었죠? Those are their bags 하면 저것들은 그들의 가방들이다가 됩니다. 그래 정리해보면 지시대명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시대명사 단수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서 this, 이것이 있고 예를 들자면 this is a book 하면 이것은 책 한 권이다라는 말로써 this는 이것 하나를 가리키는데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 that은 저것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로 that is a book 하면 저것은 책 한 권이다 이런 말이 되죠. 지시대명사 복수라고 하면 가리키는 말들 중에서 여러 개를 가리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these 하면 이것들이 되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키는 말인데 these are books 하면 이것들은 책들이다 라는 문장이 되고 이 책들은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을 때 써요. those는 저것들이라는 표현으로서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들인데 those are books 하면 저것들은 책들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여기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토끼는 rabbit이고요. 이 rabbit을 조금 표현해 보자면 white, 하얀색 토끼네요. 그죠? 또요. little rabbit, 작은 토끼네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설명해 준다라는 것을 꾸며준다라고 말해요. cute, 귀여운 토끼네요. 그죠? happy, 행복한 토끼네요. 요런 말들을 다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 명사의 크기를 설명해 주는 것을 형용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A dog이 아니라 big dog. 이렇게 사이즈, 크기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큰 강아지, 큰 개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big이라는 말 같은 것이 형용사다. 또요. small dog. 이렇게 작은 개라고 크기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big, small 이런 말이 형용사라고요. 두 번째, 명사의 기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인데요. 어떻게? 귀여운, 예쁜, 행복한, 슬픈 이런 말들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a pretty bird 하면 pretty, 예쁜 이라는 말이 bird라는 말을 설명해주고 꾸며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pretty 같은 말이 형용사라고요. 또 a happy child, 행복한 아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happy, 행복한 이렇게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랍니다. 자, 세 번째, 명사의 색깔이나 개수도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yellow buses, 버스들은 버스들인데 어떤 색? 노란색의 버스들. 그래서 yellow는 형용사고요. 또 two buses, 버스가 두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알려주면 이 개수 two라는 말도 형용사입니다. 또요. green trees 이렇게 색깔 나타냈잖아요. 나무들은 나무들인데 초록색의 나무들이래요. 그래서 green이라는 말 색깔이니까 형용사고 three trees 나무 세 그루의 나무들
이렇게 three 숫자를 나타내 준 것, 개수를 나타내 주는 것도 형용사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림과 어울리는 형용사를 빈칸에 넣어주세요. 첫 번째 그림, 기분을 나타내는 거 형용사라고 했는데 face가 어때요? happy요? sad예요? 그렇지. a sad face. 자, sad 형용사이죠. 잘 넣으셨어요. 자, 두 번째, 여기 lamb, 양이 있어요. 어떤 색깔? 그렇죠. a white lamb, 하얀색의 양이라고 해서 색깔 나타내 주는 말 형용사입니다. 자, 세 번째. flower가 하나 있는데 어떤 flower? 그렇지. a pretty flower. 예쁜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도 형용사예요. 자, 형용사 adjective라고도 하죠.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명사의 크기를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A big dog 이렇게요. 저 개는 개인데 어떤 개? 큰 개 하고 big이라는 말이 형용사죠. 또 어떻게? A small dog 작은 개 이렇게 small 작은이라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자, 명사의 기분이나 상태를 말해주는 것도 뭐다? 형용사이다. 어떻게? A pretty bird, 예쁜 새 이렇게 말할 때 pretty가 형용사이고요. A happy child, a happy child 했을 때 happy, 행복한 이런 말들이 형용사이고요. 자, 세 번째로 명사의 색깔이나 개수를 말해주는 말들도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Yellow buses, 노란색의 버스들 했을 때 yellow라는 말이 형용사이고요. Two buses 했을 때 two, 두 대의 하면서 개수를 말해주는 말들이 형용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는 동사의 한 종류인데요. 현재형은 이다, 어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am, are, is가 있습니다. 주어에 따라서요, am, are, is 중에서 쓰는데요. 주어랑 누가 짝꿍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로 am 뜻은 이다, 어떠하다인데요. 자, 누구랑 짝꿍? I랑 짝꿍이에요. I am 이렇게 써줘야 하고요. 나는 뭐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고 나는 어떠하다, 나의 기분,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ndy 하면 나는 Andy이다 이런 뜻이고요. I'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기분을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주어가 I가 오면 짝꿍 누구? am이 옵니다. 자, 요번엔 are인데요. You are, we are, they are 해서 짝꿍은 누구? you, we, they가 are의 짝꿍이에요. 자, 뜻은 역시 이다, 어떠하다이고요. 자, you는 너는, 너희들은이고 이다, 어떠하다, are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we are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다, 어떠하다가 되고요. They are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다, 어떠하다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you are a student 하면 너는 학생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We are happy 하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They are my friends 하면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역시나 기억할 점 are는 언제 온다? 주어가 you, we, they가 올 때 온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is는 누구랑 짝꿍? 뜻은 이다, 어떠하다이고요. he, she, it하고 짝꿍이에요. 그래서 he는 그는 이라는 뜻이고 he is 하면 그는 이다, 어떠하다라는 뜻이고요. she is 하면 그녀는 이다, 어떠하다라는 뜻이 되고 it is 하면 그것은 이다, 어떠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active, 그는 활동적이다 라는 뜻이고요. She is a doctor 하면 그녀는 누구다? 의사다. It is fast 하면
그것은 빠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점, is도 뜻이 있어요. 이다, 어떠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짝꿍이 누구? 주어가 he, she, it이 올 때 쓴다고요. 아무하고나 쓰면 안 돼요. 그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동사 과거형을 배워볼 건데요. was는 비동사에서 과거형이에요. 누구의 과거형? am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I am 배웠었잖아요. 이것은 지금의를 나타내는, 현재의를 나타내는 비동사 am이 와서 I am busy 하면 나는 바쁘다라는 지금의 일을 나타내줘요. 그런데 지나간 일을 나타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am이라는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I was busy 이렇게요. 나는 바빴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am은 과거형이 was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비동사 과거형 was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was가 아까 am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is의 과거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는 he's happy, 그는 행복하다. 지금. she'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지금. it is happy, 지금 그것은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he, she, it 이들이 다 행복했는데 하고 지나간 일을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었다. 요렇게요.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했었다. It was happy. 그것은 행복했었다. 그래서 is 하면 이다, 어떠하다이지만 was 하면 이었다, 어떠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동사 과거형 were에 대해서 써볼게요. 자, 현재를 나타낼 때, 지금의 일을 나타낼 때 are는 뜻이 역시나 이다, 어떠하다이고요. 짝꿍은 누구? you, we, they인데요. 자, you are smart 하면 너는 똑똑하다, 지금. 그죠? We are smart 하면 우리는 똑똑하다. They are smart 하면 그들은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나간 일을 말하고 싶다, 과거를 말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You were smart. 왜? are의 과거형이 were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you were smart 하면 너는 똑똑했었다 라고 하는 지나간 일을 말하게 돼요. We were smart 하면 우리는 똑똑했었어 라고 지나간 일을 말하게 됩니다. They were smart 할 때도 마찬가지. 그들은 똑똑했었어 라고 하는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말이 되죠. 그래서 are의 과거형은 were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서 써볼 건데요. 자, am, are, is, was, were 중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She, blank a student 3 years ago. 그녀는 3년 전에 학생이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나간 일이네. 그러니까 she is가 아니고 그렇죠. she was a student 해야 그녀는 학생이었어 라는 과거형이 됩니다. 자, number 2는 they, students now. 그들은 지금 학생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지금이니까 they의 짝꿍 are를 쓰면 되겠네요. They are students now. 이렇게요. 자, 3번 문제예요. Jack and Nick cooks in 2002. 2002년도에 잭하고 닉은 요리사들이었어. 지나간 일이니까 뭐를 쓴다? were를 쓰는 거죠. Jack and Nick were cooks in 2002 하면 잭하고 닉은 요리사들이었어. 2002년도에 이렇게 됩니다. 자, number 4. I sleepy now. 어떻게 쓸까요? 나 지금 졸려온 건데. 그렇죠. I am sleepy now. 나 지금 졸려워. 라는 말이 되고요. 자, number 5. 자, you funny long ago. 오래전에 너 웃겼었어 하면 뭐라고 말하면 되죠? 그렇지.
You were funny long ago. 너 진짜 오래전에는 참 웃겼었는데. 전에는. 자, 비동사 현재형, 과거형 배워봤는데요. 현재형의 뜻은 이다, 어떠하다 였고요. 과거형의 뜻은 이었다, 어떠했다입니다. 자, 주어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비동사가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I의 현재형 뭐가 오죠? am, am이 I 현재형에 걸맞는 비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was는 am의 과거형. 그래서 I am 하면 지금의 일을 나타내는 거, I was 하면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he, she, she 올 때는요. 현재형 비동사는 뭘 쓸 수 있다? is를 쓸 수 있고 만약 과거형 비동사를 써야 한다면 was를 쓸 수 있습니다. 주어가 you, we, they가 오면 현재형 비동사 누구를 쓸 수 있다? are를 쓸 수 있고 과거형은 뭘 쓸 수 있다고요? wer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동사로 의문문 만들기 배워볼 거예요. 비동사 현재형 의문문 먼저 배워볼 건데요. 의문문이라는 것은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자, you are happy 하면 너는 행복하다 라는 그냥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물어보는 문장 아니죠? 그런데 are you happy? 하면 너는 행복하니?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비동사가 왔을 때는요, 간단해요. 비동사를 문장 맨 앞에 주어 앞에 써서 의문문을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 I am pretty 라고 하면 나는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am I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물어보는 문장이 돼요. 비동사가 앞으로 툭 튀어나가니까 am I pretty? 나 예뻐?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었어요. 비동사 앞으로 나갔죠? 의문문 될 때. 요렇게요. 자,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하면 말해주는 문장이란 말이죠.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이 말도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물어보는 문장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서 is he a teacher? 하면 그는 선생님이니? 가 되는 거고 is she a student? 하면 그녀는 학생이니? 라는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비동사를 이렇게 앞에, 비동사를 문장 맨 앞에 보냈더니 의문문이 되었다고요. 자, 역시나 우리 평서문 한번 또 볼 거예요.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했는데 요걸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 요번엔 다 알겠죠?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니? 비동사를 맨 앞으로 보낸다고요. We are busy. 우리는 바빠. 우리는 바쁘니?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 Are we busy? 하고 비동사를 맨 앞으로 보낸다고요. They are students 하면 그들은 학생들이야 라는 문장인데 그들은 학생들이니 하고 싶으면요. Are they students? 이렇게 비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비동사 과거형 의문문은 어떻게 되는데요? 역시나 의문문이라는 말은 물어보는 문장이라는 말인데요. You were happy 하면 너는 행복했었어. were를 썼으니까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Were you happy? 이렇게 하면 너는 행복했었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 되거든요. 자, 비동사가 등장했을 때는 현재나 과거나 똑같아요. 문장 맨 앞에 주어 앞에 써서 의문문을 만들어요. 자, 여기 말해주는 문장부터 볼게요. I was busy. 나는 바빴었어. 과거형이죠, 과거형. 지나간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Was I busy? 나 바빴었나? 하고 의문문이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 비동사가 맨 앞으로 나가니까 의문문이 됐어요. 과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was he, was she, was it 하면 다 의문문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평서문이 he wa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물어보는 문장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비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서 was he a teacher? 하면 물음표 찍어주고 의문문이 된다고요.
그는 선생님이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She wa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었어.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Was she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었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이 된다. Were you, were we, were they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면 다 의문문이 되는데 우리 평서문부터 살펴보면 You were happy. 너는 행복했었어.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비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서 Were you happy? 너는 행복했었니? 의문문이 되고요. We were busy. 우리는 바빴었어. 이 문장도 의문문이 되려면 그렇죠. Were we busy? 우리 바빴었나? 이렇게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They we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었어. 이 문장도 Were they students? 이렇게 하면 그들은 학생들이었니?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동사가 맨 앞으로 가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의문문으로 한번 바꾸어 볼게요. Number 1. It is a desk. 그것은 책상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그것은 책상이니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 Is it a desk? 이렇게 비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이 된다고요. 그리고 question mark 찍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number 2. She was sleepy. 그녀는 졸려웠었다.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든다고요? 그렇죠. Was she sleepy 하면 그녀는 졸려웠었니? 하는 의문문이 된다고요. 자, number 3. They were flight attendants. 그들은 뭐였어요? 비행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승무원들이었다. 지나간 일이네요. 의문문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Were they flight attendants? 그들은 승무원들이었니? 하고 비동사 were를 맨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의문문이 됐네요. 자, number 4. We are in a park. 우리는 공원에 있다. 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 비동사가 are네요.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요? 맞아요. are를 맨 앞으로 보내서 Are we in a park? 우리는 공원에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자, number 5.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었다. 이 말을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들어요? 간단하죠? Was he happy? 그는 행복했었어? 이렇게 비동사를 맨 앞으로 보냈더니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자, 비동사 의문문 생각보다 간단하죠? 말해주는 문장은요. I am, I was, 나는 뭐뭐이다, 어떠하다, 또는 I was, 나는 뭐뭐이었다, 어떠했다.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물어볼 때는 am I, was I, 비동사를 앞으로 보낸다고요. 자, he, she, is일 때 현재형 비동사는 is가 오고요. 과거일 때는 was가 오잖아요. 물어보는 문장은요. 그렇지. Is he, is she, is it? 이렇게 하면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이 되고요. Was he, was she, was it? 다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만약에 you, we, they 이렇게 주어가 오면 비동사를 are를 쓰는 게 현재형이죠. 그런데 과거형은 뭐다? were를 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의문문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Are you, are we, are they 이렇게요. 어떻게? 비동사가 맨 앞으로 간다. 자, were you, were we, were they 어떻게? 비동사가 맨 앞으로 가고 마지막에 question mark를 찍어주면 의문문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사의 의문문을 살펴볼 건데 현재형, 과거형 다 살펴볼게요. 일단 동사의 현재형 의문문을 짚어볼 때 동사는 뭐였어요? 그치,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I walk to school 이렇게 누가 동사예요? 그쵸? walk가 동사죠.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 이런 말들이 동사인데요. 만약에 너는 학교에 걸어서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lk to school? 이렇게 된다고요. 자, 주어에 따라서 말이죠. 동사의 현재형 의문문을 만들 때 문장 앞에 이렇게
do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does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do를 쓰는 경우는요. 문장의 주어가 I, you, we, they 여러 명 여러 개일 때예요. 그래서 우리 평서문부터 보면 보세요. I have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어. 주어 누구? I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문장일 때 누가 온다고요? 그렇지. do가 온다고요. 그래서 do I have a cold? 나 감기 걸렸어? 이렇게 묻고 싶을 때 do가 온다고요. 누구 때문에? 주어가 I니까 I이고 현재형이고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으면 do를 써서 의문문 만듭니다. 자, you have the book. 너는 그 책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인데요. 너는 그 책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하고 싶으면요. Do you have the book? 너는 그 책을 가지고 있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데요. 역시나 you라는 주어가 왔고 지금의 일을 나타내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으니까 do를 써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does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주어가 he, she, it 한 명, 한 개가 올 때 그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기억할 점, does가 와서 의문문 만들 때는 동사가 원래 모양으로 와야 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은요.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He plays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런 말인데요. 왜 s가 붙였죠? 그 he라는 주어가 왔고 현재형 동사니까 s가 붙었어요. 이 앞에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의문문을 만든다고요? 그렇지. Does he play the piano? does를 쓴다고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니? 할 줄 아니? 이런 얘기인데 does를 쓰면 무슨 일이 나타난다? 아까 붙었던 s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실제로 많이 나와요. 자, it runs fast. 그것은 빨리 뛴다. 이런 뜻인데 역시나 주어가 it이니까 현재형이고 그러니까 우리 동사 뒤에 s 붙여줬어요. 자,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does 씁니다. Does it run fast? 그것은 빨리 뛰니? 라는 의문문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does 때문에 동사에 붙었던 s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동사의 과거형 의문문 만들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동사는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고 과거형은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는 동사의 과거형이라 해요. 자, 이렇게요. You walk to school. 너는 학교에 걸어서 다닌다. 너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이런 말인데요. 너는 걸어서 학교에 갔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Did you walk to school? 이렇게 did가 옵니다. 왜요? 갔었니? 걸어갔었니? 하고 과거형 동사가 왔었기 때문에 과거형이니까 did가 왔다 이거죠. 그런데요. 과거형 의문문은 조금 더 간단해요. 주어랑 상관이 없이 문장 앞에다가 누구를 붙여서 did를 붙여서 과거형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did를 쓰는 경우는 문장의 주어와 상관이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did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I had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었어 라는 과거형 문장인데요. 자, 이것을 나는 감기에 걸렸었나? 하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Did I have a cold? did를 이렇게 쓰는데 had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have, 동사의 원래 모양을 써주어야 합니다.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She had the book. 그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하는 지나간 일을 나타내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묻고 싶으면요. 그렇죠. Did she have the book?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역시나 did를 쓰고 나니까 had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have를 써서 동사 원형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문장을 읽고 동사의 동그라미하고 의문문으로 바꾸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She likes the book. 여기서 동사 누구? likes. 언제적 일? 지금의 일. 그런데 주어가 she였다. 무엇을 써서 의문문 만들었죠? 그렇죠. does를 썼어요. Does she like the book? 이렇게 하면 그녀는 그 책을 좋아하니? 라는 의문문인데요. does를 썼기 때문에 like를 원래 모양으로 바꾸어 동사 원형으로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자, number two. They studied hard. 여기서 동사 누구? studied. 동사를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네요. 자, 과거형 의문은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did 쓰기로 했단 말이죠. Did they study hard?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었니?가 되는데 여기 과거형이기 때문에 붙었던 ed, I 다 떨구어내고 동사 원형을 써서 의문문 만들었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You had lunch. 너는 점심을 먹었었어. 동사 누구? had가 되고 지나간 일이네요. 그러니까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Did you have lunch? did를 써서 만들고 동사를 원형으로 써서 의문문 만듭니다. Did you have lunch? 하면 너는 점심을 먹었었니? 라고 하는 의문문이 됩니다. Number 4. Kevin reads a book 하면 케빈은 책을 읽어 라고 하는 현재형 문장인데요. 동사는 reads가 되고 Kevin 한 명이 나왔으니까 뭘 써서 의문문 만든다? does 써서 Does Kevin read the book? 하면 케빈은 책을 읽어? 라는 의문문이 되는데요. read, s가 떨어져 나가고 동사 원형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이렇게 만들어요. 자, 조동사 do를 쓰는 경우는 언제야? 현재형일 때. 그리고 문장의 주어는 I, you, we, they 여러 명 여러 개일 때 do를 써서 의문문 만들고요. 현재형인데 does를 써서 의문문 만드는 경우는 he, she, it 한 명 한 개가 주어로 올 때 그렇게 쓰고요. 이때 주의할 점. does를 썼을 때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시제가 과거형이고요. 주어가 누구가 오던지 어떻게 의문문 만든다고요? did를 써서 의문문 만들고요. 이때는요. did가 왔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슨 1부터 레슨 25, 총 25개의 레슨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앞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가서 짚어보세요. 지금 영상이 담긴 모든 내용은 영어 문법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이니까요. 꼭 한번 되짚어 보시고 확실하게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